지금 이 시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조사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차죠. 네. 근데 예상보다는 좀 구속 후에 조사가 좀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구속영장도 이제 기간을 연장을 했죠. 아무래도 그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전면 부인의 취지로 계속 그 조사에 응하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조사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제 그 검토하는데, 읽어보는데 시간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횟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유영하 변호사만 동석을 했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아마 이런 데서 그런 뭐 일간의 보도에서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너무 비밀, 뭐 혼자만 알고 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피해자 신문을 받는 내용, 저 조서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만 알고 있고, 다른 그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한테 풀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다른 변호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이 개입할 여지가 사라진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다른 변호사분들이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건 같은 경우는요, 사실 변호사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변호사라도 그 밑에 이제 팀을 이뤄서 뭐 사례들을 조사를 한다거나 상대방의 전략이 어떻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역할을 다 분담을 하고 중간에 가운데 총괄하는 변호사가 이렇게 쭉 그 거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일종의 집단 지성을 이루어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혐의 사실만 13개고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보냈던 사람들이 다 특검이고 특검 보고 있고 현직 검사들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유영하 변호사 혼자 한다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맞지 않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신규 변호인단 모집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이거는 자기가 이제 법률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건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에 있던 이제 변호사가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건들도 지금 어떤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변호사를 이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이제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이제 공개를 한 것이거든요. 보통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운영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뭐 변호사들 이제 있으면 또 이제 이제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어떤 자기 사건을 좀 처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이제 변호사를 좀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3년차 미만이라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로펌에서 아니면 법률사무소에서 3년차 미만을 구하려고 할 때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속칭 새끼 변호사라고도 하고 월급 변호사예요. 여기 지금 한 거 보면 3년차 미만 경력 소속 변호사를 모집합니다거든요. 이 소속 변호사라는 게 월급을 주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오너가 돼서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는 변호사를 모집한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그 연차에 따라서 월급의 액수가 높아지니까 3년차 미만이면 그 통하는 액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해서 3년차 미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변호사 단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형사사건의 변호인단을 모집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는데 그거랑은 상관없는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순전히 유영하 변호사의 자기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개인적인 구직 광고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막내 변호사급 변호사를 구한다.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사람은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 말고는 사실 눈으로 확인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없죠. 사실 유영하 변호사 말고는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를 만났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고, 서영희 변호사 같은 경우 이제 옳게 해줘 갔지만 만나지는 못하고 아마 영치금 같은 것만 전달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신동욱 그 공화당 총재 같은 경우가 접견을 시도를 했다가 대부니까 못 만나고 이제 언론에 전해준 얘기가 그 접견 제한 신청을 해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하고 그 유영하 변호사와 같이 온 사람들만 박 전 대통령이 만나겠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 않겠다라고 구치소 측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찾아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 지지자들도 있고 뭐 개인적인 어떤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구치소 생활 적응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또 경찰 수사도 하루 건너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치소 속에 사람이 올 때마다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게
뭐 동생인 박지만 회장 같은 사람 정도는 만나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만을 이렇게 만나겠다고 해놨는지 그 부분이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접견 제한 신청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제한을 둔다거나 나 이 사람만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특별한 경우잖아요. 이렇게 나는 면회는 안 받겠다, 이 사람 정도만 받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렇게 뭐 저도 면회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느 유명 정치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그냥 누구나 다 만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저런 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변호인 접견에 있어서 유영하 변호사만 접견을 하는 이것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비판 의견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면회, 변호인 접견 말고 일반 다른 이제 면회를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윤전추 전 행정관만 만나신다는 건데, 뭐 가족이라고 해야 단촐하잖아요, 네. 형제들의. 그러면 저는 또 신동욱 총재의 경우에는 또 좀 다른 면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걸 좀 더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청와대 계실 때도 일단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외부 사람들 안 만나시거든요. 네. 근데 옛날 한상훈 조리장이라고 이제 그 청와대에서 네, 그렇죠. 그 요리하시던 분인데 퇴임을 하면 보통 기념사진 같은 거 찍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아침에 이제 그 머리 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이 안 됐다고 해서 결국 이제 나와보지 않고 그냥 편지로만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이제 구치소 생활을 하면 사실은 뭐 외부 단장이나 이렇게 몸이 어떤 그걸 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외부인에게 이제 보여주긴 싫다라는 것이고, 네. 유영하 변호사하고는 이미 2년이 오래됩니다. 2007년부터 그때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본인하고 상당히 많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유영하 변호사만 만나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본인이 그냥 자신의 어떤 이런 현재의 모습을 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 결국 아마 이제 아주 법정 투쟁이 나중에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상황 그리고 수감 생활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봤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 도심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원진 의원이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합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중민주주의로 가져가는 종북 좌파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 안보 정당의 성립을 선포합니다. 네. 조원진 의원 안보 정당의 성립을 선포한다. 뭐 당을 새로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탈당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라고, 예전에 새누리당 말고 그 새누리당 이름을 가져와서 지금 현재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룹 중에서 이제 그 정광용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창당을 한 게 있어요. 네. 그 당이 이제 서울인가 중앙당 창당제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정미용 씨라든지 이런 뭐 변희재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새누리당에 이제 아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진태 의원은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조원진 의원은 이제 입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누리당은 원내 정당이 됩니다. 한석을 가진.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보면 대선 후보 경선이 있어요. 저 당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경선에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변희재 씨, 정미용 씨, 그다음에 정광용 씨 이런 분들이 예비 경선을 한다라는 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조원진 의원이 가면 만약에 조원진 의원이 이제 대선 후보로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친박연대로 이제 의정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대구의 달서병 지역구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구 지역의 어떤 정서라든지 본인이 이제 다음 선거 때 다시 이제 당선하려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가 홀로 지켰다. 이 의리론 이런 걸 가지고 다음 선거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저는 수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이 조원진 의원은 출마까지 생각을 하고 탈당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근데 우리들 뭐 대선 후보나 이런 분들이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나서시는 분들 없었잖아요. 마지막 순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제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선출이 되면서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이 선출됐으니까 친박도 없다라고 했는데도 나온 걸 보면 뭐 지극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혹시라도 당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더 이상은 그만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본인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렇게 나오더라도 자신이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데는 저 편이 더 낫겠다는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은. 네. 지금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의 조원진 의원이 탈당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양지열 변호사와는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